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이한 기획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서론 스킵은 타임바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평범하다면 평범한 기획인데 아무래도 상영작을 다루는 실시간 리뷰 쪽을 제외하면 제가 골라서 리뷰하는 영화는 아주 안 좋거나 아주 좋은 영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럴 게 이런 영화들은 할 말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도 내년 초 영상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놓고 영화를 따라가기만 해도 장면 할 이야기가 잔뜩입니다. 안 좋은 영화들도 짚을 것들이 아주 많죠. 그런데 제 기준 5, 6점대 영화들은 솔직히 할 말이 많지는 않아요. 루틴화된 작품 내에서 조금의 장점과 조금의 단점이 있는 정도라 배달 김치찜을 먹는 것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무난히 먹을 만은 한데 이걸 가지고 감격이 차오르거나 가게별로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영화들을 리뷰하는 걸 피해왔는데 가끔 현재 계획으론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런 영화들로도 리뷰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저에게 그만큼 흥미가 동하지 않을 뿐 누군가에겐 좋은 영화일 수도 있는 작품들이니까요. 이런 작품들을 리뷰하며 저의 리뷰 바운더리도 좀 더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 예스터데이 리뷰 시작 전에 오늘도 저는 전문 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오더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의 리뷰 시작하죠. 오늘도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있는 잭 말릭. 하지만 그의 노래를 들어주는 건 그의 매니저 엘리뿐입니다.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는 가수.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건 잭입니다. Jack! Sir? How are you enjoying the job? 그런 회의감에 쌓여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마트에선 그에게 정직원 승진을 제안합니다. 정작 매니저는 잭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I get the feeling you think working here is beneath you. But the customers like you. 그러니 승진을 해서 전념하든 아니면 그만두라고 말하는 매니저. 고민해보겠다고 말하는 잭에게는 2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계속 가수를 하느냐 꿈을 접고 마트 일을 하느냐 그런 고민에 빠진 가운데 Well, the good news is you're booked for Latitude Festival. No! Yes! Yes! 매니저가 지역의 유망한 음악 페스티벌의 라인업에 잭을 끼워 넣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카페에선 그렇다고 쳐도 음악 페스티벌에서라면 그의 음악을 알아주지 않을까 환희에 들뜨는 잭. 하지만 거기서 잭을 반긴 것은 더욱더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우연히도 백스테이지에선 오랜 친구 로키를 만나게 되는데 You're still making sweet love to young Ellie, I see. No, never. Not once. 부정하며 자리를 뜨는 엘리. 잭은 로키가 일하고 있다는 유명 밴드의 백스테이지로 향합니다. Make sandwiches, make teas. Christ. Sorry, Michael. You're fired. 그리고 친구가 3초 만에 잘리는 풍경을 보게 되죠. 음악의 세계는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낀 잭은 Well, we should stop now. I can't do this anymore. 엘리에게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I think I hear something special in my songs. You think you hear something special, and I love you for it. But no one else does. No one. 엘리가 열심히 만류해보지만 결국 진지하게 말하는 잭에게 밀리고 맙니다. 갈림길 어기까지 엘리가 데려다주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전 세계에 12초간의 정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전생버스에 치이고 마는 잭. 안타깝게도 잭은 죽지 않았고 문병원 엘리에 의해 앞니 2개를 잃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So despite all the pain and inconvenience, you're not even going to get any sympathy. People will just laugh at you. 떠나는 엘리에게 드립을 쳐보는 잭. Will you still need me? Will you still feed me when I'm 64? 67년 발매된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앨범에 수록된 When I'm 64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매우 유명한 곡이고 작중 배경이 영국인 이상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비유하자면 나는 이제 지쳤어요 하고 오늘 띄운 거죠. Why 64? What do you mean? It's just, oh, forget it. 그런데 땡벌 대신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이 돌아온 겁니다. 당연히 잭의 입장에선 What do you mean? Why 64?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원날 I didn't ask to be the Beatles. You know, I just wanted once to have a standing ovation. Be the what? 세아 미스텍 친구들의 퇴원 축하 파티가 시작합니다.
I don't know what this one could possibly Oh be. my, no, 저게 뭘까요? 베스킨 라빈스 스푼? 아니면 대형 징글벨? 기타는 절대 아닐 테고 뭔지 모르겠네. 하하하. I mean, I'm thinking some sort of snow shovel. 소위 장범준 기타로 불리는 마틴 CEO 7이네요. 마틴의 CEO가 직접 만든 CEO 시리즈로 특유의 어텀 선셋 버스트 컬러가 특징인 기타로 한화 500만 원 정도 하는 고급 기타입니다. 기타가 아무리 좋은 기타여도 노래를 그만둘 생각을 밝힌 상황에서 기타를 선물 받은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잭. Great guitar requires a great song.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워낙에 좋은 노래지만 저작권상 직접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대략 1절 정도를 연주하자 What the hell was that? Yesterday. That was one of the most beautiful songs I've ever heard. 언제 이런 곡을 썼냐고 묻는 엘리와 내가 쓴 게 아니라 맥카트니가 썼다고 반문하는 잭. Who? The Beatles. The what? 비틀즈를 모른다니 잭은 황당할 따름이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듣보잡 밴드를 알아야 하냐며 금원십을 시전합니다. 무슨 콜드플레이의 픽스유라도 되냐며 비웃는 친구들. 물론 콜드플레이도 좋아하지만 예스터데이와 픽스유라니 차라리 동양인이나 사이언티스트를 언급하든가. 아무튼 축하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That song was exquisite. How come I've never heard it before? Okay, I don't know what you guys are playing at, but this is so weird. 결국 엘리와 다투고 차에서 내리고 마는 잭.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컷입니다. 처음엔 표정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시작해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천히 줌인하며 자연스럽게 잭의 표정을 비추어 무언가 깨달았다는 걸 표현하죠. 기발한 장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사 없이 연출만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은 늘 맛있는 것 같아요. 이상함을 눈치챈 잭은 집에 와서 비틀즈를 구글링해보기에 이릅니다. 비틀즈, 더 비틀즈, 앨범 제목을 넣어도 아무런 정보도 서칭되지 않고 집안에 LP판을 찾아봐도 비틀즈만 보이지 않습니다. 밴드 오아시스 역시 보이지 않는데 비틀즈나 몇몇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셈이죠. 내 머릿속에는 비틀즈의 멜로디가 있는데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 이 세계에서 전생했는데 치트 스킬을 받은 격입니다. 이건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What you a Pepsi? Have we not got any Coke? What? Coca-Cola.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아니면 절망의 구렁텅이일 수도 있고요. Do you genuinely not know who the Beatles are? Genuinely. 다시 한번 엘리에게 비틀즈를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Am I gonna do this? Can I do this? 미래의 슈퍼스타가 되기로 하는 잭. 길을 걸으며 직장에서 집에서 기억을 되새기며 노래를 떠올리려 노력하는 잭. 드디어 비틀즈의 노래와 함께 출격하는 날입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려 하는데 Right, this is called Let It Be. Oh, sorry, love, I'll get it. Oh, sorry, Jack, that's me. 위대한 노래도 잭에게서 나오면 볼품 없어지는 걸까요? 파트타임을 하며 근근히 노래 일을 받는 잭. Yeah. Are you the manager? I'm Gavin. 어느 날 카페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누군가 명함을 건넵니다. 케빈이 무료로 녹음실을 제공하기로 하며 앨범이 생기게 된 거죠. 열악한 환경이나마 앨범 제작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손님이 물건을 사면 무료로 앨범을 나눠주다가 지역 방송에도 나가게 됩니다. Nice work. You ever thought about doing a wholesale-based song? Now, time to find out what's happening in Kerry's kitchen. 의례적인 반응을 보일 뿐인 진행자. 맞는 시간과 맞는 장소란 이야기가 있죠. 비틀즈의 노래를 새로 소개하기에는 너무 때늦은 걸까요? Hi. I beg your pardon? 다행히도 때맞는 시간에 TV를 보던 에드 시런의 눈에 들게 됩니다. Hi. Hi. And I listened to your songs on the Warehouse website. TV에서 처음 듣고 마트 홈페이지까지 찾아가며 노래를 들었다는 에드 시런은 그에게 오프닝 공연을 제안합니다. 당연하게도 잭은 그 기회를 잡고 You look like Ed Sheeran, you know. I am Ed Sheeran. All right. Well done.
하지만 엘리가 그날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로드 매니저를 할 수 없게 되자 It's a very bad idea. 때마침 백수 생활 중이던 로키에게 로드 매니저를 맡기게 됩니다. Love your work, man. Thank you. Especially the rapping. Really? No, only kidding. 에드 시런은 왕자의 게임 시즌 7 에피소드 1에도 카메오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도 느꼈지만 이상하게 연기를 잘해요. 아무튼 로키를 매니저로 섭외한 게 잘한 일인지 의구심이 드는 비행을 지나 백인더 USSR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오프닝 공연을 마친 잭, 인스타그램에 공유되며 유명세를 쌓아가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를 심상치 않게 쳐다보는 한 남자도 있네요. 아무튼 실언까지 공연을 마친 뒤 백스테이지에선 갑자기 내기가 벌어집니다. I'm gonna go out that door, Jack's gonna go out this door, and whoever writes the best song in 10 minutes wins. 그렇게 경합은 시작되고 She said we are penguins on the ice. 이 치트 써요! 해당 곡은 에드 시런의 펭귄이라는 2021년 발매곡입니다. 그리고 예스터데이는 2019년 개봉한 영화죠. 그러니까 이 눈빛은 WWE 하는 영화에서 진짜 UFC 찍는 묻힌놈을 보고 있는 동공인 셈입니다. 이 새도 치트 써요! The Long and Winding Road, 길고 구불구불한 길은 비틀즈 해체 직전 비틀즈가 해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폴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존 레논이 비틀즈를 유지시키려 마지막으로 발악한 곡이라는 감정적인 평가를 남겼을 정도의 곡입니다. 웃자고 하는 뒤풀이 내기에 죽자고 쓴 곡을 가져오는 건 반칙이죠. 이 곡을 연주하는 중 잠시 다른 화면이 지나가는데 잭 말릭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의 앨범 곡 리스트를 확인하는 아까 그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주변을 한번 훑고 아래로 눈 한번 내리깔았다가 올려주고 허전한 데서도 이 표정 보이십니까? 노래만 잘하면 됐지 이상하게 연기도 잘해요. No break. No, that was an interesting moment. 웃으며 끝낼 수 없던 시런의 다진 사태로 끝이 나죠. You're definitely Mozart, mate, and I'm definitely Salieri. Right, Jack. 진짜 미 발매곡을 가져온 시런과 비틀즈의 치트곡을 가져와 이긴 잭. 시런이 찬할수록 잭의 마음은 편할 리 없습니다. I'm Deborah Hammer. I'm Ed's manager. We should talk. 그리고 이 경합을 보고 있던 에드 시런의 매니저가 잭에게 흥미를 보입니다. See, we pay, and then you come, and you write songs, and then we release them, and you make a ton of money. 잭에게 이 모습이 최선이냐고 묻다가 그건 차차 해결하자며 만족한 웃음을 띠며 돌아서는 매니저. 그렇게 LA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And we wish you good luck and success. Or even better, failure and a swift return. 멋진 건배사를 마무리하고 방으로 들어서는 엘리와 잭. How did I get in the wrong column? How did I get in the friend manager roadie column? 왜 나는 여자가 아니라 친구냐며 묻는 엘리.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카펫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니까 카펫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카펫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신발을 신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 미친 짓을 멈춰야만 이 피해 나선이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죠. 엘리의 진지한 질문에 답하려는 찰나 Come on. If you don't come downstairs soon, your mum will be too drunk to make her speak. 실험 때도 그렇고 아버지가 신스틸러네요. 엘리의 고백에 정신을 못 차리는 한편 아래층에선 잭을 연호하며 불러댑니다. Wow, Ellie. 결국 답하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마는 잭. 그렇게 LA에 도착하게 됩니다. And you want to be the biggest star in the world. Well, yes, I guess. Not well, yes, I guess. 친구, 내가 지금 당신에게 주려는 건 커다랗고 영광스럽고 독이 든 돈과 명성의 성배예요. 당신이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난 이해해요. 작고 귀여운 영국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맥주나 즐기세요. 하지만 성배를 받아서 마시고 싶다면 난 이 말을 들어야겠어요. 데브라, 저 정말 목말라요. 그 망할 놈의 성배 좀 건네주세요. 자, 어떻게 할래요? I'll take the chalice.
그렇게 두 번째 앨범의 녹음의 작업이 이뤄지고 한참 순조로운 와중에 스스로 작곡한 썸머송을 끼워 넣어보자 데브라의 반응은 I hated it, but I wasn't interested in it enough to listen to it again to find out why. 다사다난했던 제게 3류 가수 인생. 마치 엘리와 함께했던 여름날처럼 그와 평생을 함께해온 최고의 자작곡 썸머송은 Yeah, Bennett. Yeah. Reject. Thank you, Rocky.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곤 제게 외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만큼이나 그의 곡이 뜰 거라 확신했던 데브라는 일단 가장 좋은 5곡을 먼저 인터넷에 푼 뒤 수수께끼의 가수 잭 말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뒤 앨범을 발매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연하게도 전 세계적인 호응을 받으며 관심의 중심에 올라선 잭 말릭. 그의 동창이나 가족들이 인터뷰를 하는 등 사실상 잭 말릭의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더 많은 곡을 원하는 팬들. 하지만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잭. 그 곡이 하필 엘리너 릭비인 게 재밌는데 비틀즈의 음악색이 크게 바뀐 시점이자 사랑 노래로 가득하던 당시 대중음악계에서 중가 맞닿아 있는 외로움을 다룬 곡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곡에 비해 가사가 현학적인 것으로 유명한 곡으로 이후 비틀즈는 사회 비판적인 곡들을 발매하는 등 메탈과 펑크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 시발점 같은 곡입니다. Darning his socks in the night, darning his socks. Oh God, when are we gonna get to all the lonely people? 잭이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엘리너 릭비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제작진의 비틀즈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더 재밌는 구간입니다.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할 내용도 없는 상황.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영감을 찾아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로 향하는 잭. Like having lunch with Ernesto, the head of Universal Music on whom your life depends, like actually finishing the damn album. 물론 이미 선공개한 앨범이 있고 데뷔가 코앞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으로 허가를 받고 다녀오게 됩니다. 인터넷의 시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한편 이런 잭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한 여성분도 확인할 수 있네요. 스트로베리 필즈에 방문하거나 엘리너 릭비의 묘비를 확인하는 잭. 아까 그 여성분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오자 기억의 불이 붙어 작사가 술술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I was just passing by. You live 370 miles away. Yeah. 저녁 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둘. 리버풀의 명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머지 터널입니다. 앞서 스트로베리 필즈, 페니 레인처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장소도 등장했지만 머지 터널은 직접적인 연관까지는 없는데 같은 속의 연출이 지나갑니다. 물론 이 장소가 리버풀의 유명한 명소인 까닭도 있지만 리버풀 자체가 머지항과 아이리시해를 접한 항구 도시고 여기서 시대를 거치며 근대에는 흑인 노예 무역, 현대에는 미국의 공군 기지가 주둔하며 미국의 로큰롤과 소울에 영국의 감성이 더해진 특유의 사운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를 머지 사운드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미팔군 부대 정도에 비견할 수 있는 교양이겠네요. 비틀즈 역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리버풀에서 자고 나란 만큼 초기엔 이런 머지 사운드 밴드로 분류되었고요. 아예 밴드 앞에 붙여서 또 머지 비틀즈라고称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머지 터널이 스트로베리 필즈, 페니 레인과 엮여서 소개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심야 데이트를 마치고 같은 방에 나란히 앉은 둘. 불을 끈 뒤 Mistake? Probably. 바텐더, 여기 락스 투샷 말아서 온도락으로. 커플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 Okay. So maybe no. No? 하지만 키스하다 말고 갑자기 뒷걸음을 칩니다. 정말 좋은 저녁이었지만 원나잇 상대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는 엘리. 그냥 하룻밤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잭이 말하자 When are you going back to America? Tomorrow. So that's one night. 얍, 엘리는 지적이네요. 그렇게 엘리는 돌아가고 혼자 침대로 쓰러지는 잭. 아무튼 아침이 되고 원더월의 꿈에서 깨자 엘리를 찾아 나서는 잭. Get up! Let's go! We gotta find Ellie! I know where
토론토에 물어 역으로 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미친듯이 달려 간신히 엘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을 향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지났고 로키는 잭에게 단 4분을 양보합니다. I'm an actual school teacher in actual Lowestoft, and you're the world's greatest singer-songwriter. No, I'm not. Except that you probably are. 잭이 술집에서 연주하던 시절엔 완벽한 한 쌍이었던 그들이었지만 고백은 안 했고 이제는 잭이 유명해져서 대시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긴 한데 500km를 날아와서 썸은 또 타고 We haven't finished the conversation. Well, we have. Unless you choose to stay. That's very sound like a 기래요. 그렇게 엘리보단 이를 선택한 잭은 LA로 돌아가고 앨범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앨범 제목을 정할 시간. 잭이 정한 앨범명이 먼저 올라오는데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Too confusing. Too confusing. 에비로드. 이건 얘기해야겠어요. 뭔가 추구되는 바가 별로 없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그냥 길이에요. 잘못된 쪽 길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가 따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봤어요. 우리는 여기 이 남자가 오늘날 음악 분야에서 다른 이들과는 달리 순수한 천재라는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 콜라보, 노 공동 작곡, 노 샘플러, 노 표절. 그렇죠? 카디비의 피처링도 없고 비보의 피처링도 없는 그냥 단순히 순수한 천재 말이에요. Of one man only.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로 하죠. 잭은 어떤 기분일까요? 가장 자신작인 썸머송은 녹음 단계에서 퍼트당했고 오로지 비틀즈의 노래로만 채워놓은 곡들을 원래의 앨범명도 쓰지 못하고 하필 대체 앨범명으로 추천된 게 잭의 창의력을 돋보이는 거창한 이름입니다. 그들은 잭을 추앙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지었지만 역설적으로 이건 잭을 바닥으로 잡아 끄는 장면이죠. 만약 제가 잭이라면 세상이 너무 버겁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쌓여갈수록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없다는 걸 깨달으며 기대했던 자아도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단지 내가 줄어들 뿐이죠. 그렇게 타협해서 이젠 남의 노래까지 훔쳐다 쓰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원곡에 담긴 뜻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깎고 잘라 스스로 작아져 버릴 것조차 남은 게 거의 없는데 이제는 자존심 하나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 인기를 얻고 싶어 뒤집어 쓴 껍질 속에서도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없는 문자 그대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오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이 시퀀스가 영화의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눈앞에 행복을 두고도 존재의 여부도 불투명한 행운을 쫓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엘리는 눈앞에 두고도 몰랐던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엘리를 포기하고 이를 택하는데 그렇게 쫓은 명성과 돈은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노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 영화가 더 나아지지 못한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엘리를 포기하고 답을 내리는 과정 사이에 틈이 없어요. 엘리씬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크게 잘못되어가는 과정이니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기보다 정해진 답을 놓고 설교를 하는 느낌에 아깝죠.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줘서 돈과 명성의 가치를 두는 관객이 생각을 재고할 시간을 줬다면 더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계속 영화로 돌아가 보자면 잭은 출연한 쇼에서 They say that all of your tunes are the work of their band, the Beatles. 자신의 표절 사실이 폭로당하는 꿈을 꾸기도 하는 등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녹음실에서 Hey Jude를 녹음하던 어느 날 The title Hey Jude. Jude is just a bit old-fashioned. No. Song title Hey Dude. 존의 아들인 줄리안 혹은 존 레논 자신에게 보내는 홀의 심정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몹시도 개인적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이 곡을 듀드라고 하는 사실상 인칭 대명사 수준의 용어, 명확히 한국어로 대응되는 단어가 없는데 형씨, 임마 정도의 굉장히 격식 없는 호칭이거든요. 얘 주드야 하는 다정한 호칭이 얌마가 되어버리는 이 마법 같은 작사, 명확히 앞장면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장면이죠. 앨범명뿐만 아니라 작사까지 간섭하며 곡이 망가지는 상황.
이때 또 귀신같이 엘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I've got two bits of news. 첫째는 피어 호텔이 재오픈한다는 소식. 둘째는 I've been seeing someone. 영화 내에서 정확히 며칠이 지났는지 묘사하진 않았지만 계속 앨범 발매 준비 중이니 LA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인 건 분명한 상황. 그런데 20년을 기다렸다고 말한 엘리가 어느새 벌써 새 남자가 생겨버렸네? 그것도 Do I know him? Yeah, it's Gavin. Please. 아, 녹음실을 빌려줬던 개빈. Yes, we got it! Yes, we have reached the mountaintop! Yeah! 남이 쎄 빠지게 녹음할 동안 이 썸인 듯 아닌 듯 희롱되던 그 개빈. 와우. 이영만리 타국에서 헤이 주드가 헤이 범브가 되고 있는 동안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구나. Thank you! 꼼꼼한 엘리는 확인 사살도 잊지 않습니다. Puts me in the right column. Of course. True love one. 당연히 제게 스트레스는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계속되는 노크에 화가 난 잭은 What could possibly be so urgent that I can't make a single phone call? 이런 사정을 모르는 데브라는 비아냥대며 사라지고 잭과 상담해야 하는 사소한 문제는 It's just we have to decide today where and when we're going to launch the album. 앨범의 초연 장소를 정하는 것. 좋은 생각이 났다며 잭은 엘리와의 추억의 장소인 피어 호텔로 공연 장소를 잡습니다. Corporate needs you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is picture and this picture. They're the same picture. 공연을 위해 기다리던 대기실. 부모님, 데보라가 다녀가고 엘리가 찾아옵니다. And here's Gavin. 그리고 케빈도 왔네요. 당연히 엘리와는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헤어지고 피어 호텔에서의 둘의 추억이 지나갑니다. 공연하러 왔던 피어 호텔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잭이 파트타임을 그만두고 선생으로 돌아갈지 고민하자 And then you won't have any imagination or energy left to put into your music. Which 정말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 선생으로 돌아가라며 기운을 북돋아준 건 말이죠. 추억에 잠긴 것도 잠시 발매에 앞서 인터뷰 자리를 갔는데 Who was your favourite? John Paul, George or Ringo? 리버풀에서 봤던 여성분이네요.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잭에게 닥친 영화적 갈등입니다. 일단 장면은 다시 무대로 넘어가 잭은 헬프를 부릅니다. 잭이 놓인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적절한 선곡이 아닐 수 없죠. 공연이 끝나고 러시아 남자와 리버풀 여사님이 찾아옵니다. 영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Well, we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that's all. Thank me. 그러니까 러시아와 리버풀에서부터 날아와 여기까지 잭을 찾아온 이유가 그냥 비틀즈를 기억하고 노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단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함이랍니다. 얍! 이 영화가 아쉬운 두 번째 지점입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를 중간중간 비춰가며 잭의 비밀이 탄로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분위기가 살벌해질 때마다 벽난로 위에 걸린 총을 클로즈업하며 보여준 셈이죠. 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문제적 존재를 계속 강조한 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짜잔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하고 총의 존재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체육파한테 줄바따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럴 거면 애초에 넣지나 말고 연애 얘기에나 집중하든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I thought you were going to arrest me. No, it's just lovely to hear the songs. 차라리 체포 엔딩이 나았지. 그나마 이 장면에서 건질 게 있다면 Here we've done a lot of digging. 여기서 건네받는 쪽지입니다. 이 쪽지를 건네받고 도착하는 곳은 Hello? Can I help? 비틀즈가 되지 않은 존 레논의 집입니다. 이 세계의 존 레논은 부와 명성을 쌓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Successful. You just said very happy. That means successful. 매일 즐기는 일을 했어. 배 타고 전 세계를 누볐지. 내가 믿는 것들을 위해 싸우고 이겼어. 몇 번은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 싸웠지. 그녀와 일생을 살았어요. Fought hard for her.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잭.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 오만과 편견도 있었고. 하지만 모두 다 아주 멋졌지.
연애 생활은 어떤가? Bad. Let us step away.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하시게. 좋은 인생을 원하는가? 그리 복잡한 게 아니네.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진실을 말하게나. 다소 거칠었던 존 레논이라는 인물이 잘 반영되었다기보단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말을 하는 다소 편의적인 상황 설정과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쓸 수 있는 최선의 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잭을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아닌 비틀즈 멤버죠. 폴 맥카트니나 링고 스타 본인을 카메오로 데려오지 않는 한 존 레논의 허심탄회한 조언이야말로 가장 개연성이 있는 장면이긴 하죠. 다만 앞서 얘기했듯 무조건 엘리와의 사랑, 참, 돈과 명성, 거짓의 명대로 놓고 장면을 이어갈 게 아니라 잭이 더 고민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 답을 여기서 내렸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아쉬움과는 별개로 How old are you? 78. Fantastic. 이런 대사가 치트키임을 알면서도 찡하게 되는 면이 있죠. 존과의 대화를 마친 잭은 Jack. Ed. How can I help? I need to ask quite a big and strange favour. 에드의 공연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게스트로 잭이 등장합니다. 비틀즈의 곡들을 모두 부른 뒤 All the songs I've sung tonight were really written and performed by 4 men called John Lennon. 이 곡들의 주인이 비틀즈임을 밝힙니다. 자신은 중개자였을 뿐이며 이 곡들로 수익을 내지 않고 모두 무료로 풀겠다고도 하죠. 그리고 엘리에게 카메라 줌을 땡기고 And Ellie, I love you. 나 싫어. 저 공개 프로포즈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거든요. 뭐 개인의 취향이고 때와 장소가 적절하면 충분히 인상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때도 틀리고 장소도 틀렸죠. 옆에 케빈이 같이 있는 데다 자기가 표절 가수임을 밝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공개 고백이라뇨. 영화적으로 봐도 차라리 무대에서 내려와서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그림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다면 Of course, I've always known I was number 2, but that's not a bad place to be. 이런 어색한 장면은 굳이 필요 없었겠죠. 심지어 케빈을 아련하게 바라보는 이분은 또 누구예요? 여동생이야 아니면 케빈에게 고백 못한 또 하나의 엘리야. 굳이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화가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찝찝함을 중화하려고 하는데 비틀즈가 사라진 세상에서 노래를 훔친 가수, 다소 양산형인 소재긴 하지만 그래도 비틀즈라는 최고의 치트키를 가져다가 28위로 슬럼독 밀리네어 스티브 잡스를 연출했던 그 데니 보일 감독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많이 아쉬운 연출입니다. 그렇게 케빈과는 훈훈한 이별을 연출하고 In the name of money, stop! Get back here, you stupid English motherfucker! 데브라와는 훈훈하지 못한 이별을 한 끝에 이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이 됩니다. 잭이 학교에서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합창시키는 장면과 엘리와의 결혼식이 교차 편집되고 꼴을 보니 케빈의 여동생은 아닌가 보네요. 이 각도로 보니까 알겠습니다. 케빈의 썸녀는 엘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있는 것도 크게 이상하진 않죠. 엘리와 사귀다 헤어지니 엘리의 여동생과 사귀는 건 크게 이상하고요. 아무튼 오블라디 오블라다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인생은 계속되고 라라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영화의 마무리를 장식하기에는 꽤 적절한 선곡이죠. 그만큼 각본에도 신경을 썼다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는 100% 동의합니다. 거짓으로 얻는 명예와 돈보다는 진솔함과 사랑이 중요하죠. 다만 그 전개에는 동의하지 못하는데 일단 비틀즈를 소재로 한 영화에 비틀즈는 아무래도 좋은 비중인 건 넘어가더라도 왜 엘리여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로 잭은 엘리가 명확히 호감을 표시하기 전까지 엘리에 대한 연심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엘리의 고백이 47분경에 이뤄지는데 그 사이 잭의 관심사는 첫째는 노래와 성공이었고 둘째는 비틀즈의 노래로 성공이었죠. 엘리가 학교 스케줄 문제로 매니저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Right, okay. Sorry. Lucy, Ellie's resigned from her post. Do you fancy being my roadie in Moscow on Tuesday? 로키가 엘리와 사귀냐고 찔러봤을 때 엘리가 그런 적 없다며 자리를 피해도 That's a shame. She's my manager. 어깨 한 번 으쓱할 뿐이죠. 그런데 엘리가 슬쩍 속내를 내비치니 영화 내내 추구하던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해집니다. 영화 내내 그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보아온 입장에선 다소 의아하죠. 클리셰적인 대안이라도 제안해보자면 차라리 잭이 성공한 뒤 후회하는 시기였다면 어땠을까요?
돈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었고 관중들의 함성도 한 사람의 속삭임만 못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뒤에 어느 공연장쯤에서 엘리와의 회상씬 한번 깔아주고 잠시의 침묵 뒤 잭이 비틀즈의 노래를 표절했음을 밝히고 그동안 번 돈을 털어서 계약서에 위약금도 지불하고 나머진 기부라도 한 뒤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엘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와 사귄 개빈과 개빈에게 연정을 품은 엘리의 여동생은 없는 세계선으로요. 둘째는 이 영화엔 교묘한 서술 트릭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맛보기도 전에 마케팅팀과 듀드 드립으로 뭔가 잘못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사실 이거 잭이 강행했으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유일의 싱어송라이터가 지 맘대로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말려? 에드 시런이 대수야? 이제 내가 곧 비틀즈인데 이건 돈과 명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잭이 우유부단해서 거절하지 못한 게 문제고 남의 곡을 빌려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상황이죠. There's so much money and success coming, but I feel like I've become the definition of living a lie. 그런데 은근슬쩍 영화는 성공 그 자체가 잘못된 양 그리고 있어요. 존 레논을 만나 잭이 처음 묻는 말도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 인데 존이 매우 그렇다고 하자 우리가 봤던 성공적이진 못하셨고요. 까따라붙죠. 이렇게 은근슬쩍 돈과 명성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만들고 엔딩에 썸머송도 아니고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치고 있는 잭을 비춥니다. 잭은 여전히 비틀즈를 노래해요. 차라리 그냥 진실만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내 기억 속엔 비틀즈라는 밴드가 있고 나는 그들의 노래를 전달하는 중개인일 뿐이다. 약간 맛이 간 사람이거나 4차원 취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수용 가능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이 세계에선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고 그건 잭의 회방으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위법성이 없어요. 그렇게 성공한 뒤에 현재 살아있는 비틀즈 멤버들을 찾아서 수익을 나눈다거나 자신과 같은 무명 가수를 후원하거나 한다면 같은 비틀즈를 노래하면서도 성공한 인생도 누릴 법합니다. 막말로 투어 안 다니고 그냥 영국서 조용히 음원만 발매하며 살겠다고 해도 충분하고도 남을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 있으니 엘리와 돈과 명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를 이유가 없죠. 셋째로 이 부족한 사유 두 개를 기반으로 민폐를 저지릅니다. 여친과 같이 공연장에 온 개빈을 물먹였으며 잭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데브라와 직원들 그리고 선의로 잭의 급한 요청에도 응한 에드 시런 등에게 적지 않은 민폐를 끼치죠. 앞에 두 개의 이유가 좀 더 괜찮은 만듦새를 가졌다면 잘 만들어진 자동차의 바퀴로 작동해 이 정도 민폐쯤이야 영화니까 해프닝으로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만듦새가 부실하니 낮은 방지턱에도 턱하고 걸려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 엔딩에서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부르고 있는 잭의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앞서 언급한 사유들만 조금 다듬어줬어도 최소한 저에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와 다른 의견, 다른 관점 얼마든지 환영하니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